2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찾다 보니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내가 좀 모자라다. 두 번째는, 아니, 이건 원래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많은 컴퓨터 공학에서 나타난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던 그 TSP 문제, 뭐 영일 배낭색 문제, 부분 집합 합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됐어요. 여기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다차 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지수 시간이나 계승 시간이면은 이거는 그 크기가 조금만 커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P와 MP 이야기입니다. 다루기 힘든 정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힘든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팀장이 실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거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제일 최악의 경우가 내 상사가 컴퓨터 공학을 안 나온 분이야. 그런데 뭘 지시했어. 근데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같은 학문을 전공했으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IT를 전공 안 한 분들이 상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게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건데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TSP와 같은 문제다. 내 문제는 영일 배낭과 같은 문제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영일 배낭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문제랑 웹판원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를 보여주려면은 내 문제를 웹판원 문제를 내 문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만 찾으면 돼요. 알고리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면 얘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 변환하는 알고리즘, 효율적인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건데 웹판원 문제는 해결책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알려진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 그리고 얘는 다차 시간은 매우 효율적이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얘로 변환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찾으면 돼요. 변환 알고리즘.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이 P와 MP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의 어떤 다차 시간으로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 물론 모든 다항식들이 효율적이라 보기는 어렵죠. n의 백승이다 뭐 이러면은 이게 뭐 효율적이라 보기 어려운데
보통은 우리가 다항식이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수가 되면은 이거는 n이 조금만 커져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만들지 못한 문제들을 intractable proble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고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노력했으나도 못 발견했으니까 아마도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루기 힘든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루기 힘든 문제는 문제의 특성이지 알고리즘의 특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숙제로 했던 요 문제요. 요 문제는 무작정 알고리즘은 n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 그런데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으로 풀면 n 삼승이면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이 다루기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루기 힘든 문제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른 문제의 분류가 첫 번째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들. 뭐 방금 봤던 경로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는 문제 이런 거는 다루기 힘든 문제가 아닌 거죠. n3승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중치 그래프에서 다익슬 알고리즘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 만들 수 없다고 증명이 된 문제예요. 아예 얘는 못 만든다.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다차 시간 알고리즘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들은 분류 1이거나 분류 3이에요. 분류 2에 해당되는 애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알려진 유명한 문제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영일 배낭, 뭐 TSP, 부분 집합 합, 뭐 그래프 색칠하기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분류 3이에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되지도 않았고 그게 없다고 증명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2에 해당되는 애들은 없냐? 실제로 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가 답의 크기가 비다항식 크기예요. 예를 들면 모든 해밀턴 회로를 달라. 그래프에서. 그런데 모든 해밀턴 회로는 완전 그래프이면은 저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팩토리얼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답이 비다항식이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 문제 자체의 크기, 문제의 결과 크기가 지수계거나 팩토리얼계가 요구를 하면은 저 자체는 다항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가 현실적이지만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된 문제예요. 근데 실제 이런 종류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고 증명된 문제를 undecidable problem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undecidable problem이냐면 종료 문제가 undecidable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즉 아예 풀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 수 없다고 이제 증명이 된 문제가 종료 문제가 되겠고요. 종료 문제는 간단하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료 문제는 누가 undecidable하다고 증명했냐면 그 유명한 튜링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모순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으로. 그래서 요 코드만 이해하면 돼요. 요 코드. 요 코드. 그래서 홀트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은 true를 주고 종료하지 않으면 false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있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런 애를 만들었어요. 요런 애를 만들었더니 이 넌센스라는 프로그램은 만약 종료하면은 무한 루프가 되고요. 종료하지 않으면 종료하면 얘가 추르니까 무한 루프가 되겠고, 종료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모순이 되는 거죠. 왜 종료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니까 모순이 되니까 이런 홀트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으로 이용해서 이 종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는지 종료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알고리즘은 아예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관심은 요 분류 3에 대한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얘는 애들은 우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도 발견하지 못했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다고 없다고 증명도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이 컴퓨터 공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문제들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제 이 문제들은 되게 재미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모든 이런 종류의 문제들.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다고 증명도 못한 이런 문제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MP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MP 이론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최적화 문제들이에요. 최적화 문제. 최적화 문제는 수많은 어떤 답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아니면 가장 큰 값을 찾는 문제예요. 최적화 문제는. 근데 이 최적화 문제로 이제 이 특성들을 살펴보려니까 너무 복잡해. 문제들이 서로 같은 문제인지 증명하기도 어렵고 공통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로 살펴보지 않고 어떤 문제들을 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결정 문제로 바꿔가지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결정 문제.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결정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의 답이 yes 아니면 no예요. true 아니면 false로 되는 문제들이 결정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선형 검색, 결정 문제예요. 값이 있거나 없는 거죠. 물어보면 답을 yes or no로. canSOM은 결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썸은 최적화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 이 많은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도 배낭을 채웠을 때 가장 이득이 최대가 되는 그 조합을 찾는 거잖아요.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문제들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놀자? 결정 문제를 가지고 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결정 문제 가지고 노냐? 결정 문제 갖고 살펴보나 최적화 문제를 이용해서 살펴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만 최적화 문제를 보기보다는 결정 문제를 가지고 살펴봐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기 좀 더 쉽고 서로 같은 문제라는 거 증명하기 쉬운 결정 문제 갖고 이제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 문제 갖고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결론이 최적화 문제와 완전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 문제는 대답이 예, 아니오로만 제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출력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이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인 경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이 최적화 문제들은 모두 결정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냐면 최적화 문제는 투어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투어를 찾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의 결정 문제 버전은 길이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길이보다 같거나 작은 투어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답변하는 그런
결정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있고 결정 문제가 있으면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보다 입력이 하나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입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저 두 문제 모두 다 아직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면 결정 문제가 있고 최적화 문제가 있을 때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최적화 문제는 최단 경로를 줄 거예요. 최단 투어를. 가장 짧은 투어를 줘요. 그럼 그 가장 짧은 투어가 있으면 D가 그거보다 크면은 yes를 주면 되겠고 D가 그거보다 작으면 no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화가 문제가 있으면 결정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는 결정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얘를 이용해서 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라 그래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를 이용해서 A를 해결할 수 있다. B는 A보다 어려운 문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거꾸로도 성립해요.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웹판원 문제에서는 웹판원 문제에서의 그 투어의 그 간선수는 몇 개예요? 간선수는 투어의 간선수 출발해서 다시 자기까지 와야 되죠. 그럼 간선수가 n개예요. n개. 그러면 이 투어가 최대 길이, 투어의 최대 길이는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간선 중에 제일 큰 값이 b야. 그럼 bn보다는 작겠죠. 간선의 수가 n개고 간선 중에 가장 큰 값이 b야. 그러면 b 곱하기 n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간선이 n개니까 간선 중에 가장 작은 값이 a야. 그러면 an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투어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 범위를 계산한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 대한 이진 탐색을 합니다. 이진 탐색. 그럼 요거의 중간값을 물어봐요. 물어봐서 이제 있냐 없냐. 그러면 있으면 또 더 줄여보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답을 찾는데 얼마 걸릴까? 요 길이의 로그면 찾을 수가 있어요. 요 범위에 로그면. 이 답의 길이의 로그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있으면 결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결정 문제가 있어도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 결정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진 탐색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가장 짧을 수 있는 답의 경우와 가장 길 수 있는 답, 그 두 개의 범위에서 이진 탐색을 하면은 이제 그 결정 문제를 가지고 최적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때문에 최적화 문제와 결정 문제는 수준이 같은 문제다. 얘를 이용해서 얘도 해결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문제라는 거 우선 알고 그러면 이제 이 결정 문제를 가지고 이 결정 문제들, 즉 아직까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이 문제들의 공통된 특성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P와 NP를 정의할게요. P부터 정의하는데 P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를 P라고 합니다. P는 집합이에요. 문제들의 집합. 근데 어떤 문제들이에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판원 결정 문제는 이 P에 속하냐 안 하냐? 그건 모르는 거고 아직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 이렇게 P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문제들 검색 문제는 당연히 P에 속하는 문제죠. 그렇죠? 선형 검색은 우리가 선형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검색 문제는
이제 P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외판원 결정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 결정 문제의 답이 yes라고 그래요. yes야? 그러면 D보다는 작은 경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로를 줘봐. 그러면 그 경로를 걔가 제시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시한 요 D, 새로운 경로, 이 경로를 실제 이 경로가 맞는지, 이 투어가 맞는지, 그리고 이 투어의 합계가 D보다 작은지 확인은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경로가 주어져요. 이 경로가 실제 그래프에 있는 투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 투어의 합계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와 맞는지는 다 더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어떤 근거가 주어졌어요. 이 주장에가 yes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주어지면은 이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의 결정 문제들은 그것에 yes라고 주장되는 어떤 근거가 주어지면 이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일 배낭을 생각해 봐요. 영일 배낭인데 어떤 이득이 90보다 작은 게, 큰 게 존재한다. 라는 거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들을 A, C, E 막 줘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해서 이 무게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냥 포르프 한 번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이득의 합이 90이 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것도 금방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부분집합 합 문제도 이 부분집합이 합이 맞는지는 더해서 그 값을 보면 되는 거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은 다 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아직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 바로 다차 시간 검증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답을 찾아주면은 이 답이 맞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게 모든 문제들의 특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건 확률적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확률적인 알고리즘. 근데 이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랜덤하게 답을 만들어요. 랜덤하게 답을. 쓰레기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답을 뭔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랜덤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답을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는 다차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랜덤에 많아서 확인하고 랜덤에 많으면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뭘 찾아요. 재수 좋으면은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은 추측 단계랑 검증 단계가 있는데 추측 단계는 그냥 랜덤하게 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답이 실제 내가 원하는 답에 이제 맞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검증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가 있으면 마구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애들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런 애들까지 만들진 않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 조합들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랜덤을 만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투어인지 아닌지, 투어인데 렌스가 뭔지. 그래서 이런 애 하나 찾으면 이 알고리즘이 이제 답이 yes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그러면 효율적일까요? 이 답을 실제 찾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아예 못 찾을 수 있고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예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형태의 비결정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면 돼요. 정확하면은 해결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해결하는 건 아닌데 해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해결한다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만약에 추루인 어떤 답이 존재해. 뭐 경로가 존재해. 그러면 얘가 그 답을 주면은 예스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맞지 않은 답을 줬는데 예스로 대답하는 경우는 없고, 없고. 그렇지만 얘가 실제 이를 통해서 답을 찾아줄지 안 찾아줄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올바른 답을 주면은 항상 오케이, 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예가 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검증 단계의 결과가 추루가 되는 어떤 랜덤한 답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해답이 아니오가 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추루를 반해주는 S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적 비결정적 알고리즘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비결정적 알고리즘인데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인데 앞에 P가 붙어요. P가 붙어서 PNA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왜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냐면은 뭐가 다차 시간이냐면 검증 단계가 다차 시간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차 시간 검증 가능하다면은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NP가 뭐의 뜻이냐면은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를 NP라고 합니다. NP. 그래서 NP에는 P가 속해요. 그러니까 모습은 이게 NP면 P가 여기 있는데 아직은 이 P가 커서 NP랑 똑같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현재로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측되는 건 NP의 P.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NP 문제야라고 하면 아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NP 문제라고 하면은 P 문제도 NP에 속하니까 NP 문제는 NP 문제라고 해서 모두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P에 속하지 않은 NP 문제다. 그러면은 아직 P에 속하는지 모르는 NP 문제다. 그럼 얘는 무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P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MP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이 착각하냐면 not polynomial. 다차 시간이 아닌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MP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다차 시간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MP로 분류하지 말고 PET 뭐 이렇게 로 부르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집합 아까 그렸던 요 모습 MP 안에 P 그리고 MP에도 속하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에 MP에 속하지 않은 문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종료 문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아예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런 애들은 MP에 속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 외판원 결정 문제는 여기에 있나 모르는 거고.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한다고 증명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P 이코르 MP냐 아니냐. 이게 7대 수학 난제예요. 요거 해결하면은 천재가 되는 이 세계 석학이. 그래서 P 이코르 MP.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P는 NP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P 이퀄 NP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럼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다고 증명이 안 된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P에 있다고 하는 이 웹판호 결정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다 P에 있다고 증명하면은 얘랑 같아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증명할 게 많아지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다 P다라는 거 증명을 해야 P 이퀄 NP가 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 공학자인 것 같은데 이 컴퓨터 공학자 중에 진짜 천재예요. 이 사람은 여러 천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만큼 천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은 NP 완전 문제라는 게 있어요. NP 완전 문제.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다 P라는 거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만 증명하면은 P 이퀄 NP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런 문제, 그거를 그 문제를 NP 완전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NP 완전 문제에 속하는 문제만 하나 해결하면 P 이퀄 NP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P 이퀄 NP는 증명 못했지만 P 이퀄 NP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을 발견해서 알려준 거죠. 그게 이제 NP 완전 문제. 근데 이 NP 완전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NP 완전 문제는 다른 모든 NP 문제와 등가라는 거예요. 얘만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NP 완전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혹시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비슷비슷하다. 캔썸과 뭐 이런 문제들 보면은 부분집합 합과 보면은 비슷해. 이 부분집합 합의 경우, 그러니까 캔썸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이 캔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m, 그 목표가 m 있잖아요. m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개수만큼 늘려놓는 거예요. 1은 m이 7이면 7개 넣어놓고, 뭐 2는 3개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집합 합 문제 풀어도 캔썸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갖고 증명해냈냐면은 이 사람은 이 CNF 만족 가능성이라는 결정 문제를 갖고 이 문제는 모든 NP 문제와 등가의 문제라는 걸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해낸 거예요. 누가? 쿡 아저씨가, 쿡이라는 아저씨가 모든 NP 문제는 이 CNF 결정 문제의 등가다. CNF 결정 문제만 해결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CNF 결정 문제가 P면 NP는 NP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뭐냐면은 논리형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형 변수는 X로 표현되거나 X바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X바는 X의 반대가 되는 거죠. X가 true면 X바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형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리형 변수들을 그 오화 연산자로, 논리 합 연산자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화로만 합겨져 있는 이런 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들을 AND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CNF 식이라 그래요. 표현식. Conjunctive Normal Form이라 그러는데 이 노멀 폼이 주어졌을 때 이 노멀 폼을 true로 주는 얘 조합이 있냐 없냐, X1, X2, X3에 할당할 수 있는 조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CNF 만족 가능성 문제가 됩니다. CNF 만족 가능성 문제에서
변수가 n개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n승이에요. x1은 true이거나 false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애는 x1이 true이고 x2가 false이고 x3가 false이면은 얘가 true가 되니까 만족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도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 CNF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차 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수조사하면 되죠. 이거는 전수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쿡이 이제 이 문제가 모든 다른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변수들만 뭔가 늘리고 식만하면은 모든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려면 아까 봤던 이 문제. 그러니까 A와 A 문제가 있고 B 문제가 있을 때 A에서 B로 변환하는 다차 시간 변환 알고리즘 얘만 만들 수 있으면은 얘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얘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을 생각할 때 이게 결정 문제니까 이 변환하는 게 그래도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이 되잖아요. 얘가 추루 주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얘도 추루를 주면 되죠. 그렇게 변환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을 얘가 추루 주면 얘도 추루가 주게끔 이 문제로 변화만 시킬 수 있으면 이제 이 문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알고리즘, 요 B는 이제 쿡이 CNF 만족 가능성은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로 변환할 수 있는 요 변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 시간 변환 알고리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내 문제로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이게 찾아지면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MP 중에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지 않고 포기해야지.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려고 어차피 효율적인 알고리즘 없는 애를 맨날 며칠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거다. 그러면 손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컴퓨터 공학을 졸업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만나는데 이 문제는 내가 그래도 알고리즘에 배운 이런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같아. 그러면 얘는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동적 프로그램 쓰고 뭘 써더라도 안 되는 거구나. 언제? n이 조금만 커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문제예요. 그리고 요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A 이렇게 B 하면은 A는 B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 다일 변환하다는 거는 얘의 여러 문제를 B의 한 문제로 매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B 문제가 A보다는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NP 완전 문제라는 건 모든 NP 문제를 B로 다일 변환할 수 있으면 B는 NP 완전 문제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NP 완전 문제라고 증명된 문제가 뭐예요? CNF 만족 가능성 문제. 걔가 최초로 증명이 된 문제예요. 걔가 쿡에 의해서 증명이 된 문제예요. 근데 쿡 말고 소련 사람이 레빈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쿡 레빈 시어리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양 세계에서는 그냥 쿡 정리, 쿡의 정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NP 완전임을 증명하려면 뭐만 하면 돼? 원래는 최초에는 모든 문제들을 B로 다일 변화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는 B가 그 NP 완전 문제니까 이제는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B를 다일 변환해서 C로 해결할 수 있다. C로 다일 변환 가능하다. 그러면 C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럼 C도 NP 완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들이 NP 완전이라고 증명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배낭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일 배낭만 해결이 되면 다 모든 NP 문제들이 다차 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NP 문제다, NP 완전 문제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기존에 증명된 NP 문제 하나만 내가 내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문제도 NP 완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 완전 해서 지금은 이제 P 이퀄 NP이면은 이런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NP 완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P 이퀄 NP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은 P인지 모르지만 NP 완전이라고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수분해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인수분해 문제는 되게 NP 문제에 속하고 아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얘는 NP 완전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P가 NP와 같지 않으면 이제 이런 모습을 할 거예요. P 따로 있고 NP 컴플리트 있고 P도 아니고 NP 컴플리트 아닌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NP 완전 문제들을 보면 3셋 문제, 영일 랩색 문제, 해밀턴 경로 문제, 뭐 웹판원 결정 문제, 부분집합 합 문제,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다 NP 완전 문제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 덮개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뭘로 풀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풀 수 있고 뭐 메모리제이션에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높여봤자 n이 좀만 커지면은 지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월아 내월아 하겠죠. 그리고 이 NP 완전 문제 중에 되게 재미난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마인스위퍼 문제. 이 마인스위퍼 문제는 이렇게 줬을 때 여기에 그 폭탄을 심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도 NP 완전 문제예요. 이렇게 배치하면은 요거에 만족하는데 이 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NP 완전 문제예요. 자, 요 뒷얘기는 조금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좀 설명하고.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이제 NP 완전 문제, NP 개념은 좀 이해됐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못 찾은 애들은 실제 없다고도 증명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이야. 근데 봤더니 이 문제들이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더라. 그래서 하나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보니까 내 문제도 그런 종류의 문제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려 노력하는 건 땡, 안 돼요. 그럼 포기해야 돼. 이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혹시 나는 내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사용하는 그 응용에서는 범위가 대단히 작아.
범위가 작아요. 그러면 그 지수 시간 알고는 써도 내가 필요한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쓰면 돼. 근데 범위가 조금만 크면 내 응용에서 도저히 그 전수사나 메모리제이션 알고리즘도 원하는 시간 내에 답을 못 뽑겠죠. 그러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근사 알고리즘. 나머지 방법 1과 방법 3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근사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최적화 문제 중에 최적화 값을 안 줘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지만 답은 뭔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최단 경로를 찾으랬더니 찾은 경로는 최단 경로는 아니지만 되게 짧은 좋은 경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근사 알고리즘이라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주는 답은 그 최적값보다는 어떤 못 미치는 답을 주겠죠. 못 미치는 답을 줬는데 이 못 미치는 답을 줘도 내 응용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돼. 아주 최단 거리를 주지 않아도 그래도 쓸만한 거리를 주면은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을 수가 없고 그 지수 시간 알고리즘 쓰기보다는 이제 좀 더 그래도 뭔가 다른 거 쓰려고 그래. 그럼 그때 보통 쓰는 방법은 탐욕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럼 이 탐욕적인 방법은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끝나겠죠. 단계마다 뭔가 나름대로 최소 선택하니까 효율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이 근사 알고리즘 만든 애가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응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 알고리즘은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에 대한 근사 알고리즘인데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를 활용합니다. 빈틈없이 채우기는 최적화보다는 더 좋은 답을 주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잘라서 넣을 수 없으니까 그 소팅해가지고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넣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저값은 아닐 거예요. 최저값은 아닌데 되게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를 만들었을 때 실제 응용해서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 알고리즘이 주는 답이 최저값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오차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사한테 이 알고리즘은 최저값은 못 줘요. 근데 매우 빠르게 찾아줍니다. 내가 찾아준 내 값은 항상 최저값에 비해서는 80%에 가까운 답을 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지. 최저값은 어떻게 못 찾으니까 80%라도 되면 좋은 것 같아. 그럼 얘를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해보면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50%보다는 좋다. 원래 100을 넣을 수 있으면 50보다는 큰 값은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사 알고리즘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원래의 그 최저값과 비교했을 때 오차를 최악의 경우 얼마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실제 응용해서 그 편차를 보고 쓸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모르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막 최적의 답에 막 0.1%도 안 돼. 막 100인데 답을 10을 줘. 그럼 이런 애는 쓸 수가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애들은 얼마든지 증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우리가 이제 이 근사 알고리즘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로컬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은 답을 무조건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 답을. 어떻게든 답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TSP다. 그러면 답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로 경로로 이렇게 랜덤을 선택해야 되고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래프면은 그 경로로 초기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해졌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답을 만든 다음에 만든 답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개선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면 TSP는 두 개의 간선을 바꿔가지고 VW 값하고 UX 값이 요 합이 UX와 UW 값보다 얘가 더 작으면 이렇게 바꾸면 경로가 어떻게 돼? 총 경로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세 개를 조합해서 바꾸는 거예요. 세 개의 간선을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답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는 중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로컬 서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단하는 시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찾았을 때 더 이상 요런 애들을 쌍을 못 찾겠어. 그러면 이제 갈래도 못 가는 거고, 했는데 막 계속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했어. 10번만 하자. 그러면 10번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대략 예측이 되잖아요. 뭐 최소 간선이 2면 아까 범위가 AN에서 BN이니까 내 답이 어느 정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500 이하의 값이 나오면 내가 쓰겠다. 그러면 거기 나올 때까지 쓰는 거고, 안 나오면 버리고 또 새로운 거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답으로부터 그 답을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 이제 새 답을 만들어 가면서 답을 찾는 알고리즘. 이것도 근사 알고리즘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가져다 쓰는 방법, 근사 알고리즘. 근데 중요한 거는 근사 알고리즘들은 뭘 해주면 좋아요? 오차. 그 최저값에서 내가 만든 근사 알고리즘이 얼마나 그 오차를 주는지, 50% 이내로 들어오는지, 뭐 60%, 70%, 예를 들면 90% 이내로 들어온다. 그럼 정말 좋은 알고리즘이고 쓸만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어차피 효율적인 알고리즘 못 만드는 알고리즘이니까 내 알고리즘 매우 빠르지만 답은 90%에 가까운 답을 줘. 그럼 되게 훌륭한 답일 수 있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이제 근사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만나는 문제가 NP 문제들하고 그 해결이 안 된 NP 문제하고 같은 종류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만났을 때 포기할 건지 근사 알고리즘 만들어서 해결할 건지, 근사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고, 그 근사 알고리즘은 오차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으면 좋다.